네, 벌써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가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먹어. 여기 송아지 고기 아주 연하고 좋아. 게다가 이거 한우야. 한우. 자, 소고기 사 먹으니 차등 지급은 안 되냐? 자, 오늘 뉴스 썰기는 스테이크 써는 장면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소고기를 보니까 좀 배고프기도 하고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야죠. 자, 어제 인수위가 코로나 지원 대책 발표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논란인 게 공약을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일단 그럼 어떤 공약을 했는지 봐야 되겠죠. 지난 2월 말이었습니다. 대선 막판이었죠. 당시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기존 정부안과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약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게 나왔는데 적다. 너무 적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600을 얹어서 9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억이 납니다. 선거 막판에 추경 통과 등으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줄자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놨던 평가도 있었던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를 했었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최대 600만 원, 그다음에 손실보상은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애초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 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 600만 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600만 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당시에는 기본,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600씩 주겠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본이 아니라 차등으로 나눠서 주겠다. 자, 밑에 지난번 2월 달 공약과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그 공약이 후퇴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문제는 왜 그렇다고 하면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도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빈, 부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이 돈을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항상 사실 뭐 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보편 지급이 맞냐, 선별 지급이 맞냐, 이건 뭐 논쟁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일단 돈을 받았다면,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그걸 어디에 쓰는지는 사실 개인의 자유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인 건가? 자, 어려우면 소고기를 못 사 먹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게다가 또 이제 뭐 마치 이런 겁니다. 소고기 사 먹는 거를 어떤 고급 외제차를 사는 정도의 과소비, 불필요한 소비로 인식하는 어떤 전제가 깔린 게 아니냐. 또는 소고기를 사 먹는 거를 세금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는 도덕적 해이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개개인의 소비 성향을 근거로 그 지원금을 차등으로 주겠다라는 이 주장은 정당성이 좀 약하다. 차라리 어떤 매출이 타격이 많냐 적냐. 그다음에 뭐 대출을 받았는데 적게 받았는지 많이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수치를 통해서 차등 주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자, 논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600만 원. 아까 보셨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추산치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한 차등 액수는 우리 추경 발표 시에 추후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예단해가지고 저희가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면 얼마 정도 드리겠다. 아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물론 첫 번째 처음으로 한 그런 자리이긴 했지만 정작 제일 관심사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그 발표 대책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총 피해 액수가 얼마였는지 발표하는데 조금 더 집중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요. 그동안의 총 코로나로 인한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54조 원 정도를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이런 숫자들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상당히 자평하는 느낌이잖아요. 자, 피해액 추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왜 피해액을 추산하겠습니까? 피해액을 추산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보상액을 지급하려고 하기 그렇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걸 토대로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해액만 정확하게 산출하고 보상액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된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도 상당히 주먹국이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브리핑하는 거 자체도 사실 뭐 대학생들이 과제 발표하듯이 한 두어 시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PPT 자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 안철수 위원장은 정말 처음으로 과학적이다 이야기했는데 저 자영업자는 대학생 PPT 수준이다라고 깎아내리는 거죠. 대학생 PPT도 요즘에 굉장히 잘하긴 하기 때문에 저게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자, 피해액 산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그건 뭐 인수위가 아니라 기재부나 연구기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 인수위에게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또 어떻게 보상해 줄지가 사실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인수위라는 데는요, 대선 공약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화할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목적인 곳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조사가 목적인 곳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약을 파기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그 성토가 나왔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 자, 인수위는 그동안 뭘 인수했느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대국민 사기극이다. 또 박홍근 위원장도 원내대표도 국민이 호구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호구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 정부에 들어선 뒤에 국회에 추경 예산을 제출할 때 그때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밝히겠다. 지금은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축소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죠. 자, 있는데 밝힐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선거 전략과 연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준비는 다 됐는데 밝힐 수 없다면요.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안철수 위원장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선을 긋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말쯤 되면 이제 인수위 활동도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그다음 이제 행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안팎에서는 김은혜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빠져나간 그 분당갑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만 해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분당갑 출마설에 굳이 부인하지 않은 안철수 위원장 오늘 오전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분당갑 차출론에 대해서 꽃가마 안 태워준다. 누가 나오든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또 안철수 위원장이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함의한 발언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말 나온 김에 혹시 강 앵커는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모르죠. 예. 맞추면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이게 다음 주쯤 되면은 윤곽이 드러날 건데 맞추면 제가 소고기를 사드리려고 했었죠. 그랬었어요. 끝나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전 후보 차출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안철수 그 두 후보가 맞붙게 된다면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보다 더 큰 관심을 또 받게 되겠어요?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어쨌든 이제 인수위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의 또 향후 정치 행보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를 좀 볼게요. 자, 소고기 사 먹으니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소고기 사 먹을 사람은 사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 윤석열 당선인과 공동 사실상 한 배를 탔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약 후퇴 논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뭔가 전면에서 맞아야 되는 측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올해도 4월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시청자분들께서는 소고기 써는 그런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